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입니다. 다시 그를 생각합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내 인생 최고의 대통령, 그가 보고 싶고 그가 많이 그립습니다. 언제나처럼 늘 그를 마음에 담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눈발 첫 발자국 같은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의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듯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다며 어느덧 14번째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역설했는데요. 그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말은 노 전 대통령이 남기신 말씀이라며 정말 그랬다. 노 전 대통령이 떠나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한 건 울분과 허망함,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함이었지만 어느덧 우리 가슴 속 그리움은 용기로, 분노는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떠올리자며 기득권에 맞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갔던 그 결기를 기억하자.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덧 14주기, 끝내 이 길이라는 믿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총 조합총연맹, 약칭 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대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묵인한 결과라며 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이제는 이 사람이 진정 대통령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체 언제까지 전 정부 탓, 문 전 대통령 탓만 해대고 있는 걸까요?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G7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화자찬의 거품을 물었는데요.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한 자가 또 있나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자신의 책임은 없는 건지 되묻고 싶은데요.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밀어붙이고 있는 노조 탄압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 거죠. 누가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겁니까? 뭐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영업을 해서 국익에 도움을 줘야 할 당사자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으니 환장을 노르신 거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22일,
중국에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는데요. 중국에서 한국 업체의 사이트가 모두 막힌 건 사드 보복 조치가 이어지던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중국은 따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검색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흰색 창에 바로가기라고 뜨지만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에선 이날 오전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그동안 개인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서비스는 차단되어 있었지만 단순 뉴스 검색까지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드 보복 조치 이후인 2019년 1월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가 차단된 이후 4년 4개월 만에 한국 사이트가 모두 차단된 셈입니다. 중국에선 이미 구글, 야후 등 해외 주요 포털은 만리 방화벽에 차단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네이버 차단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한국이 미국, 일본과 안보경제 분야 보조를 맞추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등 일련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 척을 진다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에서 따온 이번 추도식의 주제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시는 요즘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대통령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80년대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허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바쳤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지역주의에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세상을 위해 특권과 기득권, 기회주의적 권력과 당당히 싸웠습니다. 패배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두려워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은 특정 진영과 정파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이상이란 것은 더디지만 결국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공존의 지혜를 모아 역사의 진보에 함께해 주십시오. 굽이쳐 흐를지언정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 새로운 노무현이 되어 사람 사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합니다.